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앞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센서스에 대한, 그리고 컨센서스를 해석하고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한다. 네. 최근에 이제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같이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이 책을 쓰셨는데 맨 앞부분에서부터 그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컨센서스를 파악하고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이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변수는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아니면 연간 실적을 어떻게 보고 거기서부터 밸류에이션도 나오고 PER, PBR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추정을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산업에서 하실 텐데 그 담당자가 보셔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지 뭐 50조로 했다 극단적으로.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것보다 분명히 많은데 왜 시장 결국은 올해 연간이나 분기 컨센서스가 50조로 돼 있다면 그게 맞을지 틀릴지를 고민해. 그러니까 일단 컨센서스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주가가 7만 원, 8만 원 갈 때 얼마의 영업이익을 벌 건지를 보고 있는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이면 이 기업이 인상 332 될 거라는 거를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거 컨센서스잖아요. 주가에 반영한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파악해야 돼. 그게 눈치라는 거잖아요. 옛말에도 뭐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고깃국을 얻어먹는단 말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그게 실적의 컨센서스인지 아니면 이벤트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고 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가속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좋아질 걸로 봤고 그 컨셉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주가에 덜 반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투자를 더 하시는 건데 역발상이 뭐냐면 역발상은 되게 어려워요. 대다수가 99명 이쪽가 있는데 나 혼자 왼쪽 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지만 그렇게 맞기 힘들거든요. 근데 블랙스완이라는 사건처럼 누군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같은 것도 브렉시트로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갑자기 영국이 브렉시트 의회에서 통과해버린 거거든요. 블랙스완 같은 현상이 나온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다수가 아니야. 나의 생각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50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100조 이상 버는데 왜 이렇게 낮게 받지? 그럼 삼성전자 더 잘하면 돼. 거꾸로 50조가 아니라 5조도 못 볼 것 같은데 나는 막 생각이 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팔면 풋옵션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컨센서스를 알아야 하는 거고 현재 시장의 눈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애널리스트 숫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벤트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3회 인하를 했는데 정말 6월에 3회 6월부터 인하를 할까? 자기가 보기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먼저 파악하시고 어떤 이벤트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건가 동의하지 않을 건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어닝 쇼크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것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돼요. 미국은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에 따라서 주가 정말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진짜 하루 만에 뭐 진짜 대형주들도 10몇 %, 30% 막 급등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컨센서스를 파악하는 거는 10%의 노력이에요. 그건 나와 있잖아요, 자료들이. 10%의 노력이. 왜냐하면 뭐 어떤 플랫폼 이런 걸 보면 컨센서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고민하는 게 90%죠.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마다 의견이 다를 거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도 한번 고민을 자기가 사랑하시는 종목이 두세 종목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투자에 저는. 현재의 컨센서스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한 10%면 되고 이게 진짜 맞는 컨센서스냐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냐에 90%의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증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이제 지수를 상단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상반기는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가? 라는 게 컨센서스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시기 좀 하셔야죠. 근데 그게 컨센서스가 파악이 됐다면 자기가 보기에는 뭐 생각보다 더 올려야 되는데 아직 덜 올렸네 할 수도 있잖아요. 지수가 2950으로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PBR 뭐 1.2배 정도 보면 3.100까지 가겠는데 생각되면 더 가열차게 사시는 거고
아니야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라갈 때마다 파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 아니면 대다수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난 그걸 동의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 그렇죠. 뭐 그거는 정보, 촉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거죠. 결국은 전문가 한두 명이 맞췄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또 맞췄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고 그렇죠. 어느 쪽에 베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그 바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출을 하잖아요. 복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내가 왜 이걸 틀렸나 맞았나에 대한 부분.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쉬운 팁은 아니죠. 그게 쉬운 팁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역발상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고민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뭐 맞았다 틀렸다 해서 그냥 뭐 지적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다 더 베팅을 할 것인가를 항상 더 90% 고민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센서스보다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컨센서스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는 있고. 아니지만 약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적자를 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더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 짚어주셨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따라서 어. 정유를 사시고 화학을 안 사시면 되고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있죠. 근데 컨센은 그 숫자는 보이시니까 FM 가이드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요거는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같이 쓰신 책인데 왜 9대 테마입니까? 한 16대일 수도 있고 한 7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열 몇 개 테마를 해봤는데 네. 그 테마 중에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테마를 골라보니까 9개가 됐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뭐 저희가 아주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테마가 됐고 올해 바이오도 좋게 봤거든요. 두 번째로. 오. 바이오 좋게 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력 에너지. 아, 네. 요즘 뭐 송배전 관련돼서 지금 AI 관련된 뭐 어떤 전력 수요 때문에 뭐 효성 중공이라 다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테마 2차전지 쓴 거 2차전지 좋아서가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공부하자는 테마도 있어요. 네네네. 제가 말한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드렸던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증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저한테 많은 질문 독자들 그런 분들 하셨어요. 네. 뭐부터 읽어봐야 되냐, 뭘 해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는 91학번인데 옛날에 이제 대학교에서 재무관리를 듣거나 밸류에이션 과목을 들을 때 네.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저도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때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는 기술적 그렇죠.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인데 재무제표도 과거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미래 재무제표를 추정해서 실적을 해야죠. 그게 바로 현금으로 하는 법 이런 건데 그냥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컨센이라는 개념도 뭔가 와닿고 그 컨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HBM이 하여튼 뭐 반도체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너무 모르시면 컨센서스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HBM 기술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동의하시면 사는 건데 안 동의하시면 안 사면 된다니까. 근데 네네네. 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약간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NS가 이제 월급을 받는 거니까 맞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결국은 어떤 첫 시작점은 그래도 산업부터 한번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해서 산업을 좀 쉽게 쓰려 노력을 했고요. 어려운 용어를 빼고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머리 아플 때 좀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보시면 좀 더 이런 훈련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죄송한데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노페인 노게인이에요. 그럼요. 예. 진리죠, 진리. 저도 골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노력한다고 다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돈을 버는 것을 하루아침에 벌면 참 좋은데 과연 그럴까요? 축구도 빌드업해야 골 넣지 않나요? 빌드업? 어제 태국 3대0을 이겨서 그나마 좀 한숨 돌렸는데 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중시나 주식 공부도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투자 전략에 대한 거는 가훈처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파고 역발상 투자할 때 다만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종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신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책을 낸 거고요. 뭐 다른 뜻은 저희는 책을 낼 때 요즘 전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런 증시의 책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저희 책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서치 센터가 낸 책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아카데미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한번 해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소의 발걸음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빠른 시대에
미련한 거죠. 근데 그게 꼭 미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책을 추천을 했고, 근데 제가 이거 화면 잠깐 봐보시면, 네네네. 그래서 이 많은 테마 중에 제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 저희 하우스가 보는 테마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올해 내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라는 건요, 네. 새롭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규모가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만 시장 규모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커질지 몰라요, AI가. 네. 그러니까 HBM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적층형 이 반도체, 이 적층형 반도체 기술 수요와 동향에 따라 분명히 주가가 일일비할 건데, 엔비디아의 관계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비싸다 하지만 왜 비싸다는 걸 함부로 얘기 못하냐면 과거 10년 동안 애플도 그랬거든요. 애플도 그랬고요. 과거 10년간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예상보다 계속 커지면 그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라서 추천드렸고, 네.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도 어떤 분들은 별로 속빈 강정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의 아베, 지금 고인이 되신 아베, 그때부터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했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 때 와서 꽃이 피운 거고, 그래서 30년 만에 4만 포인트를 넘은 거잖아요. 네. 니케이 지수가. 사실은 우리는 배당 확대나 세액 공제가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업 승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미만 기업들의 상당수의 창업자들은 지금 80대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업 승계하려면 그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항상 남아있고, 네. 오죽하면 삼성그룹도 미술품을 증여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금을 내야죠. 내야 되는데 배당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면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저는 그래서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2, 3년 내에. 그래서 중소형 제조업체들 중에 PBR이 1배가 안 되는 좀 그러니까 실적은 너무나 좋은데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가업승계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와 지주를 좀 좋게 보는 게, 기업가치 프로그램엔 은행,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철강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 보세요. 기업가치 제고에서 PBR이 다 낮아요. 철강도 기업도 낮고 은행도 낮아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BR도 낮지만 수출 실적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수출 실적이 돌아서는 건 결국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같은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물적 분할을 장기적으로 자꾸 터부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적 분할을 이제 아마 어렵게 할 거고, 그럼 인적 분할밖에 못 할 텐데. 그럼 지주회사들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가 결국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메리츠 금융지주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1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될 거라고 몇몇 지주사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테마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거를 일회용으로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그룹주, 왜냐 수출 실적이 좋은 외국인은 밸류업에 동의하면서 수출 실적까지 좋아지니까. 그리고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중소형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지주, 중소형 제조사까지도 저거는 이제 배당 확대가 가능한 배당 확대와 그다음 가업 승계를 할 기업들을 좀 뽑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직 요건 못 뽑았는데 한번 나중에 나중에 대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지금 바이오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도 추천했을 때 갸우뚱했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좋아졌고, 좀 HLB 사이언스 이런 걸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상이라든가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4, 5년간 혹독하게 투자를 그동안 한 2, 3년간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높았으니까, 코로나고. 근데 그 와중에 쉽게 말하면 좀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이 생겼고, 목석거리가 좀 됐고요, 그나마. 그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바이오 기업을 관심 있게 볼 거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레고캠바이오, 파마리스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기업가치 밸류업,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네네. 관심 있어 보시면 참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하신 종목들은 또 이제 상상인 증권의 리서치 네. 내용들을 또 파악을 해보면 되겠고요. 리서치 홈페이지 보시면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기 상상인 증권에서도 어떻게 와이즈 클럽 도와주시는 겁니까? 와이즈 클럽을 저희 세미나. 예, 여기서 근데 제가 허언할 수 없으니까 저희 팀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는 네. 매년 제가 혼자서 의사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키면 되죠. 센터장님. 야 나가. 와이스트리트에 이렇게 좋은 세미나 플랫폼이 있는데 나가야지 이러면. 저기 죄송한데 요즘 그런 사회가 또 아니고 애널리스트들 각각 스케줄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도를 하겠죠. 네. 와이스트리트라고 해서 네. 이런 컨텐츠를 좀 제공합시다라고. 저는 당연히 긍정도 갖고 있고요.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최종적인 답변까지 약속을 못하지만 설득을 해서. 여러분 섭외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섭외를 하셨으니까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이지만 조직은 또 그쵸, 20명이 그쵸. 넘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으시니까. 근데 아까 그 노페인 노게인 말씀하시면서도 진짜 그 산업에 대한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합니다. 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 산업 섹터 기초 뭐 분석이라든지 기초 강의부터 해서 이 산업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또 애널리스트 한번 나오셔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의 리서치 센터나 애널리스트가 보는 뷰 네. 이걸 듣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뭐 크게 뭐 보시면 이미 중국은 태양광 산업의 공급광이 심해져서 태양광 산업의 감원이 시작됐다는 것도 중요한 뉴스죠. 중국은 감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네네. 오죽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국 태양광 기업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문을 읽는 건데 그 행간의 의미를 알려면 그쵸. 자기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산업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제 아까 말한 대로 시중에 산업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많이 팔리는 적게 팔리는 그래도 조금 팔렸는데 독자분들의 어떤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팔려서 감사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아주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서 정말 작년 3개월 동안 했고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리포트를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저희 그 댓글을 이제 훌륭한 댓글 남겨주시는 한 5분 정도로 뽑아갖고 저희가 요 책을 이제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센터장님에게 샤바샤바 섭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인증권의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백영찬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